11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추가 접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접종은 18세 이상 인구의 91.1%가 1차,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고 추가 접종은 어제 하루 15만 2천 명, 현재까지 총 226만 명이 접종을 받아서 18세 이상 중 5.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인구 대비 25.5%, 70대가 12.5%, 60세 이상 고령층 전체로 보면 인구 대비 9.8%가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주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고위험 시설, 그리고 얀센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해서 추가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 중 2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가 접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에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약 3분의 1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을 통한 감염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1차, 2차 기본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추가 접종까지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고 아직 기본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추가 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기본 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접종 후에 얀센 백신은 2개월, 나머지 백신은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추가 접종까지 마쳐야 백신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코로나19로부터 충분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기본 접종만 했을 때보다 감염률은 10분의 1배, 중증화율은 20분의 1배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추가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은 기본 접종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접종 후에 문자 발송을 통한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은 추가 접종의 이상 증상 응답률이 기본 접종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50대 이상 연령층 및 18세에서 49세 고위험군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입원 입소한 분들이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접종이나 보건소 등 방문 접종을 통해서 11월 중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이나 얀센 백신 접종자 등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한 대상자는 코로나19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과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시기가 오면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사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예약하거나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예약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추가 접종 간격 단축 발표 이전에 6개월 간격으로 사전 예약을 완료하신 분들도 보다 빠른 날짜에 접종을 원하시면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예약을 변경해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미접종자의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인구 중에서 접종 완료율이 91%를 넘었지만 확진자의 약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서 2.3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도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서 각각 11배 그리고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SNS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9일 20시부터는 미접종자도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을 하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일정에 맞게 예약을 해서 보다 편리하게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접종 현황과 필요성입니다.
학교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서 소아청소년도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연령층에서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약 5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12세에서 17세까지 확진자 중 95.5%가 미접종자였고 18세 이하 위중증 환자도 모두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는 약 118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아서 해당 인구 대비 42.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종이 시작된 16세에서 17세의 경우는 2명 중 1명이 기본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11월 들어서 일평균 확진자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일정에 맞게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11월 23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12세에서 17세까지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과 중증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학교 생활 등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들도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 19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 보상이 신청된 사례 신규 132건 그리고 재심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22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에서 총 3,658건을 심의해서 이 중 509건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62건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의 경우에도 근거가 확보되는 대로 재평가할 예정이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주차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3.6명으로 유행 기준인 5.8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증 환자들의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반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특히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12월과 12월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만큼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유행 전에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역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추가 접종 대상이 되신 분들은 추가 접종까지 완료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2차 접종 후에 4개월이 지났다면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나 종사자는 기관 단위로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미접종자는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사적 모임 등은 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 전파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기본 접종에 이어서 추가 접종까지 안전한 접종 그리고 철저한 방역 대응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